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짚어볼 사건은 산하기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혐의 내용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슷한데 판결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것이 발생한 시간은 2015년 3월경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면서 그 산하기관인 코이카 국제협력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그 여직원을 결론적으로 저녁 식사 이후에 그 집으로 데려와서 성폭행한 그 혐의. 그리고 사실 이 건 이후에도 그 2014년도에도 그 2명의 그 여성을 성추행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혐의로 그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의 명목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즉 피감독자 간음 혐의입니다.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와 동일한 것인데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희정 지사의 재판은 무죄였는데 이번 재판은 유죄였다. 더군다나 그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바로 법정 그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과연 어떠한 법리로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달리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들 포함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대사하고 이렇게 직원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때도 얘기했지만 업무상 위력이 있다는 거는 뭐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지위 자체가 문제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간음행위, 이제 성관계를 가졌느냐 이거거든요. 저 그 대사 같은 경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죠. 저 업무상 지위, 이건 주장입니다. 김문환 측 주장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김 전 대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보시면 피고인이 업무 시간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정육식사 요청에 응했다라고 주장한 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관계 전후의 어떤 사정을 봤을 때 김문환 전 대사하고 이 피해자가 어떤 사적인 친밀함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단순히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뭐 단순한 식자라든지 테니스 치다든지 이런 과외 활동도 업무에 응하듯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 사람의 평소의 관계였다. 그러니 성관계에 있었을 당시에도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부가 봤던 거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뭐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다른 거죠. 즉 심증 형성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성폭행 당한 다음 날에 러시아 등의 순두부 등을 이렇게 사러 가는 이런 행위라든가 또는 귀국 후에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것을 열심히 했다든가 평소시에도 호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마치 애정적인 관계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성폭행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해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반면 이제 이번 사건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업무상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령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마치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가 얘기했던 내가 평상시에 대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평상시에 위력에 의해서 몸에 굳어진 습관이다. 이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정을 이제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상당 부분 다르게 본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피해자의 말을 얼만큼 믿어주냐 재판관이 이 점에 있어서 확연히 다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 합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희정 그 지사의 피해자 역시 나는 결코 합의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그 중요한 문자 메시지 등을 지우거나 이런 행위 등으로 봐서는 과연 그 말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 그 대사 김 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는 이것 자체가 알려지게 그 된 것도 다른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진 거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이유를 볼 수가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피해자의 말 자체를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재판의 그 판단의 근거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예. 즉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에 관한 평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이 두 점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의 재판관은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화면에 그 요약한 내용을 좀 보여드렸는데 법원이 이제 사적인 친밀성을 다르게 판단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사적인 친밀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하고 김문환 전 대사하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성적인 감정이 개입됐다 안 됐다 그거를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야 김문환 전 대사하고 피해자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지사 사귀었다는 거야? 애인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할 네.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연인 관계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사적 친밀성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위력에 의한 폭행 협박에 수반된 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결국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관계를 가져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대사가 오갔고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경우 성관계 전후 상황들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조금 무리할 수 있겠지만 유추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현장에 대한 CCTV나 녹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의 어떤 사정들을 봤을 때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과연 성관계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졌겠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순두부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뭐 그 참 순두부 그다음에 머리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관심 갔던 게 뭐냐면 제가 판결 120을 다 읽었거든요. 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이런 관계가 있은 이후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주변 사람들,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닌 주변 자기 동료들한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하는 거를 보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로서 좋아한다 이런 문자가 아니라 예. 안희정 전 지사가 나를 끝까지 뭐 지켜줄 거야라든지 나는 그분만 믿고 가면 되라든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안희정 전 지사한테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안희정 지사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문구들을 메시지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걸 봤을 때 당시에 큰 강압은 없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적 침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김문환 전 대사 사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예. 선거가 전후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력에 관한 간음을 인정한 거고 안 전 지사 때는 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김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확연히 그 다른 것인데요. 네. 지금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 쓴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네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반면 네.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판부가 평가했느냐. 상당히 그 불안과 공포가 분명히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는 그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바꿔 얘기하면 이제 업무상의 평상시에 위력이 그 작동이 돼서 사실은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마치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네. 이것을 재판부는 분명히 그 간파했다고 하는 입장이죠.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상, 더군다나 자신의 그 인사 평정권을 갖고 있는 대사와 또 부하 직원의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이성 관계가 없는 오히려 불안한 상태에서 마지못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 재판관의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도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문환 전 대사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서는 이 소극적인 저항을 그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그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동일한 사안이라는 전제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대사 또는 도지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업무상 위력이라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의 부하 직원을 가늠했다는 건 똑같아요. 그건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 큰 틀에서만 같은 거지. 사실은 이런 모든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구체적인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겉에 있는 큰 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이거든요. 그걸 좀 봤을 때 안희정 전 지사 건하고 이 건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판결에 저는 다르게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일각에서는 뭐 피해자 다움을 뭐 강요했다 안희정 전 지사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부가 김지은 씨 왜 선공개 왜 신고하지 않았어? 왜 증거 남기지 않았어? 왜 이거 하지 않았어? 왜 이런 하지 않았어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행동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행위로서 보기엔 좀 어색한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김문환 씨 사건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안희정 예. 지사 판결문 다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행동의 패턴이 조금 완전히 두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로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많이 공개된 얘기는 아닌데 이 김지은 씨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사건 이후에 강남에는 뭐 호텔에서 이제 간음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방을 예약하라고 합니다. 대전 안 내려가고 예. 홍성 안 내려가고. 그런데 그 호텔에 평일이기 때문에 방이 반 정도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을 보면 안전지사 그다음에 김지은 씨 운전하시는 분 세 사람이 이제 방을 3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지은 씨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호텔이 방이 만석이야. 그러니까 당신 오지 마. 그러니까 당신 다른 옆에 있는 모텔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땐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번 성범죄를 당했던 사람이라면 안전지사 야 호텔 잡아 여기 자고 내려갈 거야라고 얘기하면 또 당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호텔이 같이 뭐 당연히 옆방이라도 있는 것이 나을 텐데 예. 그런데 그 호텔에 방이 반 이상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행을 여기 방 없으니까요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했던 이런 행동들이 이게 과연 성범죄를 당한 사람 행동이 맞을까라고 재판부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이 문자 메시지 얘기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단편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간음이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이번 김문환 전 대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렇게 피해자가 오해가 살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행위 들어가 봤을 때 좀 사안의 특수성이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죠. 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김 변호사의 그렇죠. 개인적인 뭐 아니, 견해라는 판결문에 걸 나오는 말씀드리고, 얘기들이니까요. 예, 예. 네. 예, 이거 어쨌든 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좀 판단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된 2심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의문점은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예.